선생의 탄신 100주년과 서거 14주기 추모식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전세버스로 또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자, 연장자부터 하겠습니다. 박기일 선생의 부인 서순자 여사님 오셨습니다. 네, 양쪽 인공물까지 여사 일어나지는 못하는데요. 94세이십니다 올해. 네. 다음은 윤영전 평화연대 윤영전 이사장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인 서현숙 같은 달성서신데요. 서현숙 여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기일 선생님이 74년도 통일당 재건인 사건인데요. 같은 74년도에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되셨고 결의 살림 공동체 이사장이신 이해학 목사님 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세요. 43년생. 다음은 경기대 명의교수이시고 평화민주 연탁회의 노태우 교수님 오셨습니다. 강의 모자이십니다.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명부 방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은 박기일 선생의 맞사이 정한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집례를 맡아주신 감미투쟁가라고 하십니다. 네. 빨갱이라고 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이정 목사님 오셨습니다. 최현덕 남해주시장 후보님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나이를 잘 몰라서 제가요. 네. 자, 유명하시죠? 디올백으로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프레스알이랑 권대섭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이도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 심종숙 시인님 오셨습니다. 김경수 장로님 오셨습니다. 연장자 수준을 못해가지고 자 김명학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명호 장로님 오셨습니다. 추혜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디렉터십니다. 네. 더불어숲의 조초로 선생님 오셨습니다. 박완섭 시인이 오셨습니다. 이도영 선생님 옆에 분은 저 기후환경 에너지 포럼에서 왔습니다. 기후환경 에너지 포럼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임승률입니다. 네? 임승률입니다. 임승률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도영 선생님 제가 소개했나요? 네. 그러면은 박혜 선생의 장녀 얼마 전에 화상 4도까지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영수 여사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안전하게 여기까지 모셔주신 공항 스카이 투어 대표님이신 양승달 대표님 오셨습니다. 같은 남원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지금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예, 예, 다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영철 선생님 오셨습니다. 직함은 뭐. 그 다음 박혜성의 차남 박형남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이정 목사님 아드님 오셨네요. 예, 아드님. 예,
오셨고요. 네. 제가 소개 안 한 분 있을까요? 아, 이제 그리고 중요한 중앙대 동문 오늘 출국해 주시고 있는데 권정기 동문 오셨습니다. 동진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박혜인 선생님 차남 왜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자, 미인이시죠. 김속 여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자 박민웅 군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다 됐죠?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자 이광세 협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 허락도 없이 사회자라고 찍어놓고 처음에는 전화도 하더니 이제 전화도 안 해요. 그냥 다 못해.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감사드리고 제가 중요한 약속도 미루고 1년 전에 약속 있다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104세, 94세 저희 어머니보다 6살 더 많으신데 우리 이만희 서주자 여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년 전부터 더 젊으셨어요. 얼굴 보니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 협회장입니다. 그리고 평화연대 우리 이사장 여사님 공동대표로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족을 버리고요. 지금 그럼 다 일어서셔가지고 묵념하고 이물련 행진곡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돼요. 우리 박기래 선생님, 고 박기래 선생님 탄생 100주년 그리고 오늘 14주기 위해서 우리 통일혁명가신 박기래 선생님께 대하여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인데요. 우리 조철호 선배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정영철 선배님 같이 선창하시겠습니다. 여기 음악 안 쳐나요? 저 페이지를 뒷장에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하늘에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처럼 간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라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처럼 간다.
박길의 기념사업회 장남이시고 이사장님이신데요. 나와가지고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오늘 12시 반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은요 100주년 탄신 100주년이기 때문에 박현 선생님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은 잠시 후에 양력 보고에서 찬함이 할 것이고요. 이번에 지난번 송년회 때 박기래 선생이 찬양 고무 회합에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민초로서 평생 자활사상과 자립갱생으로 소장로의 아들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오고 주경야독하면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나오시면서 장렬하게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민주수호 동지회라는 결성을 해서 민초로서 하셨는데 그게 통역당 재건이 사건으로 둔갑돼서 조작돼서 누명을 써서 50여 년 만에 이렇게 국가배상까지 무죄와 승소를 이루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국내외 언론에는 뭐 KBST부터 연합뉴스부터 전국의 모든 신문사에 다 수없이 보도가 됐지만은 외신 이번에는 CNA 싱가포르 공영방송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4분 33초짜리 방영인데요. 거기에 우리 통일당 사건이 2분 30초 이상이 나왔고 제가 발언한 내용들이 한 2분 가까이 이렇게 편집돼서 나갔습니다. 제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한 시간까지 인터뷰했는데요.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꼭 그 제목은요. 윤석열 내란 사건으로 그 한국의 사형제도, 그러니까 내란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는 한국의 사형제도라는 제목이고요. 통일당 재건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인터뷰가 되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박희인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또 양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쫓기다고 하니까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남의 신 박형남 선생님께 나오셔가지고 우리 박현 선생님 양력 보고 간단하게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형남입니다. 예. 제가 작년에 양력 소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는지 올해도 또 시키네요. 예. 오늘도 호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석에 적혀 있는 형식적인 양력이라기보다는 박기래 선생님의 걸어온 길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박기래 선생님께서는 1926년 3월 20일 전북 남원 금지면에서 가난한 소장동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형제들 중 유일하게 보통학교를 마치셨습니다. 1940년 14세 되던 해에 가난으로 중학교에 진학을 못하자 둘째 누나 매영이 살고 있던 일본 오사카로 가기 위해 부산으로 가서 우여곡절 끝에 밀항을 하여 도일하셨습니다. 다행히 매형의 도움으로 주간에는 후지모도 철공소에서 일하고 야간에는 이마미야라는 직공학교를 다니면서 5년 만에 중고등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조선에서 유학 온 학생들 중 몽양 여운형 선생을 따르는 계열의 독립운동하는 선배들을 알게 되었고 연락이나 편지 심부름 등을 비밀리에 하게 되면서 소위 소년 독립운동가로서 발을 디딛게 되셨습니다. 1945년 19세에 해방이 되면서 독립운동하던 선배들과 함께 귀국하여 몽양 여운형 선생에게 소개되고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치안과 행정 업무를 맡아 활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1947년 불과 2년 후에 해화동 로타리에서 여운형 선생이 권총으로 암살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고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당시 여운형 선생의 장례식 때 상여를 직접 메고 한없이 통곡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살아생전 평소에 자주 상기하셨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동지들과 민족 통일의 희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을 찾아가 통일 운동을 전개하려 했으나 김구 선생마저 2년 후인 1949년에 암살당하고 결국 이듬해인 1950년 분단의 서막인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께서는 고려대를 거쳐 중앙대 법대 정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셨습니다. 전쟁 중에도 선생께서는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이승만 세력과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중앙대 동문들과 해방 전쟁을 치르셨지만 결국 미군이 상륙하면서 제주와 여수 순천에서 그랬듯이 동족 학살은 계속되었고 고향이었던 지리산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1953년 결국 치욕의 분단 국가가 되었고 그 후 선생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중앙대를 졸업하셨습니다. 1954년 선생께서는 전주 오수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던 여기 계시는 서순자 여사님과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셨습니다. 1957년 부패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혁명과 통일혁명의 기치를 걸고 전국혁신 청년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혁신계 정치인 조봉환 선생마저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 1959년 교수형을 시키면서 통일론자와 혁신론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해지면서 통일혁명의 노선은 또다시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0년 전주에서 동아일보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자유당 세력들에게 자익혁신계로 낙인 찍혀 수배를 당하자 다시 서울로 상경하셨고 그의 4.19 혁명으로 경무대 앞에서 사살된 중앙대 후배 14명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른 후 이들의 넋을 기르는 4.19 의열탑을 중앙대 교정에 건립하셨습니다. 그의 사회대중당 활동을 주도하여 전국에 4명의 혁신계 국회의원을 배출시키기도 했지만 이듬해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또다시 민족 통일로 가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5.16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모든 자주평화통일 혁명활동은 비합법으로 전개되었고 탄압을 피해 지하당으로 건설화되었다고 선생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소위 이념당, 총욕당, 난민정 등이 그렇습니다. 1962년 서울로 가족들과 이주하셨고 서순자 여사와 함께 의류공장 사업을 시작으로 10년 이상 탁월한 사업수단을 발휘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유망한 중견사업가로서도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1968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민주화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민주수호 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셨습니다. 1972년 민주수호 동지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유신체제 독재정권 타도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 한민족 자주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하지만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에 의해 민주수호 동지회는 통일혁명당 재건이라는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dun다시킨 보안서로부터 불법 감금 구속되어 살인적인 고문과 구타로 허위 자백을 받아 기소했습니다. 결국 1975년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등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셨습니다. 이후 8년간 사형수로 서대문 구치소에서 매일매일 사형 집행의 공포 속에서도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구속되어 들어온 수많은 후학들에게 민족민주 통일 정신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구치소 내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며 외치는 등 항거를 하다 벌방인 독방에서 수없이 고초를 치르셨습니다. 사형수로 옥고를 치르시는 동안 동사건의 동지였던 강을선 선생과 김태열 선생의 사형 집행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1963년 가족들의 끊임없는 국내외적 구명운동에 힘입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전교도소를 거쳐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1990년 20년으로 감형되셨고
1991년 투옥 18년 만에 가석방 65세 가석방 되셨습니다. 향후 3년 이상 보안 관찰 대상자로 활동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1992년 장남의 거주지 안산으로 이주하시고 놀이마차를 제작해 불우한 노인들의 자립갱생을 도우셨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사명 복권이 이루어졌고 그의 안산 통일학교가 개설되어 교장을 역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통일운동을 제기하셨습니다. 통일학교는 선생님께서 고문 후유증에 지병이 악화된 2007년까지 제7기 수료생 약 4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안산의 많은 노동자, 학생, 일반 시민들에게 민족 민주주의 정신과 한민족 평화통일 정신을 가르치고 계승하셨습니다. 박기래 선생님께서는 2001년 18.15 민족통일 대축전 평양대회에 참가하셨고 2005년 금강산 박물관 남북 합동문화행사 등에 참가하셨습니다. 2007년 개성공단 평화통일 숙가꾸기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하셨습니다. 2012년 1월 12일 대부도 제일교회 요양원에서 안타깝게 향년 86세로 서가셨습니다. 박기래 선생님은 안산 통일학교 교장, 안산 주민연대 고문, 한마음 통일포럼 자문위원회 의장, 사단법인 전국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의장, 사단법인 남북미류 민간교류협의회 경기도 지부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및 안산본부 고문 역임을 하셨습니다. 박기래 선생님 서거 이후에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3일 5주기 추모 예배 때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3일 6주기 추모 예배 때 재심 사건을 김국진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고 박기래 선생 연루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고 박기래 사건 단독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고동법원 형사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결정서 1차가 발표되었고 2024년 12월 진실화해의 이의신청 수정안 결정서 2차가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 4월 9일 국가배상 소송 1심 선고 판결이 있었고 2025년 11월 20일 국가소송 2심 선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지하에 계신 선생께서 과연 이제 내가 무죄를 받아 명예회복이 되었구나 하고 좋아하고 계시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몸바쳐 오직 한민족 자주평화 통일을 외쳐오셨던 한반도의 100년 전과 지금이 무엇이 달라진 게 있냐고 되묻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세에 부역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이간시키는 저 반민족 세력들을 척결하고 한민족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이야말로 박기래 선생께서 진정으로 명예회복이 되고 비로소 가슴의 사형수 빨간 딱지와 7273 수용 번호를 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과 국가 배상이 박기래 선생님께서 평생 몸바쳤던 통일혁명의 끝이 아니라 민족 통일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래 선생님께서 살아생전 회고록에 남기신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마칠 겁니다. 나는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인 진식인으로서 일제 식민지 잔재와 남북 민족 분단의 갖가지 비극을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족 통일에 가담했을 뿐이지 다른 아무런 욕망이 없었다. 나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각오로 살았을 뿐인데 내 앞에는 예상치 못할 정도로 혹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시간들은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한 번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꿋꿋이 살고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나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작년에도 좀 감동적인 양력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뭐 자녀로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박기래 선생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추모하는 그런 울분에 찬 양력 보고가 있었습니다. 뭐 사자후에 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다음은 우리 좀 모시기 어려우셨는데 우리 이정 목사님 모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14주기 기념 예배를 진행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다. 의사 박기래 선생님 100주년 기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가두어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박기래 선생님은 여보세요? 찬송가를 생각. 박기래 선생님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익히 세상에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박기래 선생님은 비석에는 행명가라고 되어 있지만 행명가보다 더 위인 서열인 의사로서 추존이 되어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라는 것은 만주에서 활동하신 분들만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독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기래 의사는 나라를 잃지 않았느냐? 이렇습니다. 박기래 의사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왜 싸웠느냐? 전두환하고 싸웠느냐? 박정희하고 싸웠느냐? 이승만하고 싸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미제와 싸웠습니다. 미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미제국주의가 왜 싸웠느냐? 미제국주의가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무시하고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소위 신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지식인들은 대학 교수들이나 또는 예술가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기래 의사님은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호랑이의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수염을 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미군 철수하라, 이 땅을 자주화하라 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냈습니다. 모두가 겁이 나서 발발 떠면서 중고르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미군이 이 땅에 24,000명이 지금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일을 판판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도 방해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 대통령으로 추존되어도 아무것도 못하도록 말을 붙들어맵니다. 제가 미 대사관에서 미군 철수 투쟁을 지금까지 약 한 15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로 경찰서의 모 간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참 대통령이 참 보잘것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요? 미 대사가 하루는 쓰리바를 끌고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우리나라 최고의 수반이 계시는 청와대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쓰레파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서를 써서 올렸습니다. 대사께서는 쓰리바를 벗고 정중하게 구두를 신고 가셔야 된다. 이것을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게 되면 그것도 반미운동의 일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그것을 고쳤다는 그 일화를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이 맞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는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미국이 지적한 점지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들어앉아 있는지를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더러워서 대통령 노릇 못하면 그따 그 소리를 했어요. 그때 한나라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우면 대통령 노릇 하려면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그거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노무현 정도 되니까 그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고 합니다. 하지만 판판이 다리를 끌어당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미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미를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권을 다 도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정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자주화의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반미 미국 반대 운동이라고. 그러면은 미국도 겁을 냅니다.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침묵하고 눈 감고 있으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오죽하면 유엔 사령관 옌게트 우리가 얼마든지 청와대 수석도 가고 통일부 장관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법을 제정한다라니까 그 법을 제정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국회에 와가지고 기자회견하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우리 박기라 의사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기래 의사님은 평범한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화 역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이해학 선배님도 계시니까만 큰 운동들을 굵직굵직한 운동들을 해오셨습니다. 그 위대한 운동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위대한 운동들과 별개의 운동은 자주화 운동입니다. 자주화 운동. 그 자주화 운동이 미군 철수 운동이고요. 미국을 반대한다. 그 운동입니다. 그래서 박기래 의사님이 왜 징역을 17년을 살았습니까?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17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틀 안에서 싸우니까. 그러나 자주화 운동은 미국 나가라. 정년군 쫓아내라 하고 영린을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건드린 게 17년을 징역을 산 겁니다. 징역 살 짓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그 안학섭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4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의용군으로 6.25 때 참여했습니다. 왜 참여했냐? 미군이 와서 이 땅을 점령을 하는데 미군을 쫓아내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우리의 결정을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지들이 자본주의 하라 뭐 하라 왜 갔냐 하냐. 그래서 나 의용군에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싸웠지. 나는 남조선 그 군인들하고 싸운 게 아니라는. 그 미국에서는 남조선 군인들을 갖다 징발해가지고 지들을 대신해서 싸우도록 한 게 우리나라 군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전시작전권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지명수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압송을 하는데 행사하고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행사가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 선생님은 어째서 그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군대 작전권을 저놈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빼들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자주화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안방에 강도가 들어앉아 있으면 강도 나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거기 침묵하고 있을 겁니까? 라고 해서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선생님 그 전시작전권이 왜 우리한테 있지? 그쪽에 있습니까?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 행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싸움을 하면서 천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천안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도시락 장사가 지나가게 도시락에 사 먹읍시다 하면서 그 말이 끊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전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요새는 이제 전시작전권이 워낙 이제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 몇 군데 있습니까? 뭐 그렇게 짝이 있는 거다. 문제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국군의 날 뭐라 그럽니까? 군인들 앞에서 뭐 사별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열합니까? 부끄럽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내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참 자주의 나라가 되면 참 크게 일할 사람인데 이 발톱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힘들겠냐, 고통스럽겠냐. 그냥 경기도지사나 해먹고 말지. 뭐 대통령까지 저리 욕심을 내가 하는가. 안 그러면 반미운동이나 좀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래 선생님은 말 그대로 통일당 사건은 그때 그 지식인들은 바로 깃발을 들고 일어선 것이 반미운, 소위 미국의 정령군들이 나가도록 하고 우리의 자주화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양심은 거짓 앞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다. 그 정신이 바로 박기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이 한마디가 더 우리의 조국에, 우리 민족에, 우리 백성들에게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기래 선생님 그 외에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이 땅에 지리산에 있는 수많은 발생, 그 이 땅의 3대 혁명 열사들 어디입니까? 제주 4.3입니다. 그리고 대구 시울 항쟁입니다. 내순 항쟁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박기래를 기억한다면은 이 새 혁명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박기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써져 있는 대한민국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설교하러 잘 안 다닙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가서 제가 설교하면 빨갱이 설교한다고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해도 안 가고, 가면은 그래도 봉투에 책이라도 몇 권 사볼 수 있는 설교비라도 좀 넣어주고 하지만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나 박기래 선생님은 이번에 3번째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박기래 의사님은 바로 제 직계 위에 선배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셔야 되고 이 어른의 정신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기래 선생님, 의사님을 모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뿌리인 이해학 목사님까지도 오셨습니다. 이 뿌리는 바로 박기래 의사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고 박기래의 정신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주아의 정신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정의로운 우리 동지들에게 박기래의 정신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주와 평화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끝없이 무릎 꿇는 460장 있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이 찬송가는 군사정권 때 체류탄 맞아가면서 불렀던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네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마다 도지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통일혁명가라고 하시는 우리 박기래 선생님이 이제 의사로 이제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념사학교에서. 예, 역시 우리 마음이 투쟁가라고 소개된 우리 이정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정 목사님께 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다음은 먼저 순서를 약간 바꾸었어요. 추모 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작가 연합 대표이신 신정숙 선생님, 대표님 어디 계세요? 신정숙 대표님, 심정수 시인님. 예, 오늘 한결에 비치신 통일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예, 추모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 마이크 저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심정숙 시인입니다. 오늘 여기서 박기래 선생님의 정말 훌륭하신 업적을 우리가 새기고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반드시 자주 통일 우리 이룩하자고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한 결의에 비치신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선생 탄생 100주년에 심정숙. 아산 선생님, 당신은 통일의 기쁜 소식을 발끝에 지니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 길에는 민들레꽃 무리가 따라오고 봄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제에 의해 갈라진 조국의 땅, 여기저기 피어오른 진달래, 전쟁의 포화를 넘어 붉게 피었습니다. 아산 선생님, 당신은 남녘과 북녘을 흐르는 강물처럼 유신의 엄혹한 겨울에도 가슴에는 불꽃을 지니고 달렸습니다. 설사 포탄에 이르러진 기차가 멈추고 수세월에 녹슬었다 하여도 당신은 목이 터져라 통일을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책임을 어깨에 지고 가신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 차가운 감옥에 갇히고 폭력 고문에도 견뎌내신 분. 그들은 체형과 자유형을 강요했지만 당신의 푸른 의기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직 통일의 꽃 피우고자 달려가신 그 길, 당신에게는 참혹한 길이었으나 민들레 꽃들에게는 희망을 열어주신 분. 이제 그 꽃들은 통일시를 바람에 날립니다. 북녘에도 남녘에도 멀리 멀리 허이 허이 장대한 백두대간을 넘고 도도한 강을 건너고 고압 전기 흐르는 철책선을 넘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아산 선생님, 하늘나라에서도 지켜봐 주세요. 이제 끝간대까지 간 미제,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이 거대한 민들레 무리가 되어 악의 제국에 저항하는 노란 꽃 피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전생애와 목숨을 바쳐 구했던
민족 통일 이제 곧 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종숙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목이 메일 정도로 이렇게 추모시를 낭독해 주시는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박완석 시민께서 공력당을 밟은 노혁명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추모시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택시를 후고 또 택시를 또 그만두다가 일용직 노동을 하다 보니까는 택시 연맹하고 건설 노조에 소속돼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이 마성모란공원에 택시 노동 열사하고 건설 노동 열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근데 또 오는데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저 혼자 한 번씩 와 보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제 박기래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고향이 남원이에요. 저도 남원인데 또 같은 박씨예요. 그래서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또 박창선 또 형님이 페이스북에 쭉 올려요. 저는 통일을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을 하자는 주의거든요. 이게 지금 80년, 100년, 160년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이정 목사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저 진짜 빨갱이중에 상빨갱이 저 감옥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저 의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직계 선배라고 좀 열심히 좀 해줍사하고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북녘 땅을 밟은 노혁명가의 눈물. 박기래 선생님 탄신 100주년 서거 14주년에 붙여 박완석. 지리산 남원에서 자란 한 소년이 주경야독, 소년공, 성장기와 따랐던 몽양 선생님 암살 및 외세 종석 등을 보면서 자립경생, 자활 사상 정신을 키우고 자주 독립, 민족 해방, 민주 평화를 염원하며 통일을 꿈꾼 것이 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서 17년을 보낸 통일운동가가 우리가 북한이라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민족 통일 대축전 평양대 금강산 방문과 남북 합동 문화행사 개성공단 평화통일 숲 나무 행사에 참가한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저 깊은 심연 속에서 올라오는 해안의 눈물을 흘리며 통일이 눈앞에 왔다고, 통일이 눈앞에 왔다고 그 누구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저 남북의 왕래.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나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살아온 노혁명가가 흘렸을 눈물을 생각한다. 오늘 탄생 100주년 그 뜻깊은 날에 우리가 고 박기래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민주 노동열사묘역 모란공원에서 추념하노니 그 위대한 뜻을 추존하며 이 땅의 통일을 꿈꾸는 모든 세력은 하나라는 정신으로 통일학교를 세워 통일만이 살 길이라고 외친 아산 박기래 선생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도 북으로 가자 남으로 오라 박기래 선생님이 이 땅에 건설하고자 했던
통일 공동체 그 종자들 다 빼앗긴 그 통안의 철원 땅 탄생 100주년 서거 14주년 다시 한번 선생님을 부릅니다. 통일된 평양에서 저 백두산에서 강계토항비가 있는 저 중원 대륙에서 선생님을 추모하는 조선반도 13도 통일학교 교장들과 학생들, 통일 공동체 성원들과 함께 통일의 기쁨, 통일 비나리 춤을 추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온몸으로 바쳐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땅의 통일, 그 통일을 붙잡고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생전에 선생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선생님을 잘 아는 선생님의 그 정신으로 꼽힌 이 땅의 통일 일꾼들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탄신 100주년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의 길을 갑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샷둑이 되어 지리산에서 백두산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는 우리에게 통일은 북두 칠성 그 별자리 배달결의 당군 할아버지이고 부여 고구려 발해 신라 백제 가야 바다 건너 일본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이 땅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꼽히는 그날입니다. 우리 박완석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순서를 이제 바꾸었었는데요. 그 우리 톡에 보면은 자주 글을 올리시는 우리 프레스 아리랑 기자이신 김문보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비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근대섭 선생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래 선생님 추모제 비문을 읽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사랑과 복절로 점철된 우리 현대사에 죽음을 무릅쓰고 경랑을 온몸으로 헤쳐온 사람이 있다. 그 이름 박기래. 그는 어린 나이에 홀로 도일하여 주경야독을 하며 조선 독립의 의지를 키워나갔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자활사상은 이때 형성되어 평생 지속되었다.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와 시한대를 조직하였고 상경하여 대학에서 학생운동의 선두에 섰다. 따랐던 민족 지도자 여운형과 김구 선생이 테러에 희생됨을 보고 비통을 금치 못하면서 자주 통일 민족 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4.19 후 사회 대중당 등 혁신계에서 활동을 하였으나 5.16 쿠데타로 고초를 겪었다. 1968년 민주수호 동지회를 결성하여 자주민주
평화 통일 유신 반대 운동을 이어가다 1974년 간첩 누명을 쓰고 군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 감금, 고문 폭행을 당하고 조작 기소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헌정일의 최장인 9년을 사형수로 지내던 중 민가혁, 국제 엠네스티, 김수환, 최기경 등 국내외 탄원과 구명운동 등으로 무기로 감형되었고 사회민주화로 17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이후 안산에서 통일학교 교장으로 노동자 통일운동을 지원하고 통일포럼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였고 말년에 병마로 고통받았으나 극복하며 헌신하였다. 오매불망 열망하던 통일조국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이름은 분단의 고통을 자신 안에 체현하고 오직 통일을 위한 역사의 한길에 온몸을 던진 통일혁명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12시 저희가 어제가 30분에 그까지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50명 뒤에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하면 식사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로 2부로 진행하겠는데요. 다음은 우리 법무법인 재하 소속에 계신 우리 김국진 변호사님께 나오셔가지고 그간의 사정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기래 선생 개신과 국가배상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제 김국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재심과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기래 선생의 변호인과 유족인 재심 청구인들은 약 6개월에 걸친 재심 청구 관련 자료 수집 그리고 사전 준비를 마친 다음에 2018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10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랑 독촉소 등을 제출한 끝에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 결정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2022년 9월 27일 무죄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만 10수차례 각종 신청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서면들을 제출했으며 총 13번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 이후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충실한 법리 검토 끝에 2023년 5월 18일 드디어 박기래 선생에 대한 검찰 상고 기각 그리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심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박창선 대표님의 헌신과 많은 도움이 있었고 또한 서순자 여사님, 박영숙 선생님, 박형남 선생님을 비롯한 유족들의 변호인에 대한 지지와 믿음 그리고 협조가 있었기에 재심 재판에 무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에 변호인은 2023년 9월 1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가 박기래 선생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가했던 위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취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9일 국가배상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선고 결과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고자 다시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 법리 주장을 보강했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측하고 치열하게 다툰 끝에 2025년 11월 20일 2심 재판이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박기래 선생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법과 만행 이와 관련된 모든 민사 형사상 재판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인 재하를 믿고 박기래 선생의 재심 사건과 국가배상 사건의 변호를 맡겨주신 서순자 여사님, 또 박창선 대표님, 박영숙 선생님, 박형남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를 응원해주신 모든 동계 시민 여러분들과 지금도 박기래 선생을 추모하면서 그 분의 뜻을 기리는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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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이 박태현 선생님 유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법무법인 지하에 김욱진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추모사 순서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추모사는 짧게, 제발 좀 짧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먼저 추모가를 이제 한 분 듣고 또 나중에 추모사 끝나고 추모 가를 한 분 듣겠습니다. 우리 민주동무회, 중앙대학교 민주동무회 권정기 우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전사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추모가가 있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민주동문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요. 노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양력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중앙대학교에는 아직도 그 교정에 가보면 의열탑이 있습니다. 그 의열탑을 건립하느라고 주도하셨던 저희 선배님이라는 얘기를 저희 이제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날 그 마석에 이제 그 정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달 한 번씩 마석 정비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뵐 때마다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잊지 말고 또 해방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듣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사의 유언이란 잘 모시는 노래일 텐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픔과 분노 여기 두고 떠나가리니 내 못다한 사랑과 투쟁 그대 몫이라오 그해 가을 모든 괴로움 여기 두고 떠나가리니 내 못다한 오늘의 삶을 봉지여 부탁하오 그대 분노 없는 두 손으로 내 우성가 예수를 따르지 마오 그대 실천없는 두 다리로 더 이상 날 찾지 마시라 동지여 우린 싸워야만 해 해방의 날을 찾아야 해 동지여 우리 승리하리니 그대 신념 잃지 마시라 동지여 우리 싸워야만 해 해방의 날을 찾아야 해 우린 기필코 승리하리니 그대 신념 잃지 마시라 그대 신념 잃지 마시라 감사합니다. 예, 제가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좀 색다른 노래였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추모사로 그첫 번째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최재영 목사님 어디 계세요? 최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추모사.
반갑습니다. 최재형 목사입니다. 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 90주기 추도식을 참석했는데 증손자가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아와 비와의 투쟁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와의 투쟁, 자기 자신과의 투쟁은 또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 몸이 부르르 떨리고 긴장감이 생기고 정신이 바짝 차려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맹랑하더라고, 증손자가.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세 번째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유족분들 그리고 우리 박기래 선생님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또 팔로우분들 또 많은 또 참석자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박기래 선생님이 가족들도 모르고 주변 분도 모르는 그 아와의 투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과 지성과 그분만의 정신세계,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잘 계승하고 이어받고 또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굴절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 기념사업회가 점점 더 흥화하고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재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시다시피 제1회 통일상을 통일상을 수여받았죠. 김영정 위원장님 그렇고 노태구 평일동 원탁회의 상임부장이시고 경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님 전 교수님이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추모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원로님들이 계신데 저도 이제 올해 80이 넘어가니까 이게 운신이 하기가 좀 힘드네요. 우리 아산 선생님이 훌륭한 이런 그 자제분을 두셔가지고 이렇게 매년 추도식이 멋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도 인연이 돼서 여러분 여기 지금 참석을 하는데 이렇게 치열한 아산 선생님의 그런 그 자주 독립 그 통일 운동이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이 조명을 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통일 운동을 해야 될까? 완전 독립이 되지 않는 통일이 돼야 완전 우리가 독립이 된다고 보고 이런 불안전한 한반도의 이런 냉전 상황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천도교인입니다. 동학 천도교, 동학혁명, 또 천도교가 3.1 운동을 주도했죠.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연대를 해서 3.1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동학 정신, 동학혁명 운동을 어떤 것일까? 근데 저는 제가 천도교인이고 또 정년을 하고 천도교의 그 대북 통일 전위단체 동민회, 동학민족 통일회 그리고 그게 제가 임기 3년을 상임위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그때 연대기구를 만들었어요.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원자들 그걸 제가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삼통실현을 이루어내자.
중국은 대만하고 이게 체제 이념이 다르고 이 대결 구도로 싸우면서 그 계엄이 대만의 그런 그 전쟁 전시 상태를 이어가는 그 계엄 해제된 것이 1992년도입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들어오면서 삼통 실현을 이루어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중국의 384 임통선 제가 검문도를 가보았어요. 그 계엄이 해제되면서 삼통 실현이 2000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은 왜 지금 분단 국가가 다 통일이 되었는데 왜 우리만 지금 이렇게 분단 80년을 지속해가고 있는가? 지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이런 민족 상잔이 그때 어떤 형태로 통일을 우리가 마무리했더라면은 이런 비극이 계속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의 그 냉전 논리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동족 희생이 됐습니다. 이 상흔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오늘까지도 미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통일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삼통 실현을 이루어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의 검문도를 현장 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운동을 중국에서는 그 소삼통 신삼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륙이 그 샤먼, 그 하문하고 이제 그 검문도 이제 그걸 먼저 연결했죠. 그게 소삼통입니다. 그러니까 통우, 통신, 그다음에 통상.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삼통 통행, 통신, 통상이죠. 그걸 이루었는데 이제 그것을 더욱더 진일보시키기 위해 신삼통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검문도하고 샤먼하고 다리를 놓자 이거예요. 그게 뭐 한 1.5km밖에 안 됩니다. 거기 이제 그 또 통교 다리를 놓자. 그 다음에 또 그 통전, 또 이제 전신 전화. 그 다음에 통항, 이제 대로 비행기로. 이런 것을 더 이제 구체화하는 이런 또 다리를 놓고 교량을 놓고 전신 또 수도를 놓고 수도도 놓고 이렇게 더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삼통이 통일인 거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반미 투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되겠죠. 저는 이재명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가 우리 지금 이해학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잘 이렇게 좀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는 이재명 이렇게 정부 임기 내에 적어도 삼통 실현은 저는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제가 동민회를 맡으면서도 하고 그걸 내 임기를 이제 3년 하고 지금 원타 계리를 만들어서 그 운동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신을 우리 아산 박기래 선생님의 정신하고 이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아산 선생이 생존에 계셨다면 이 일을 앞장서서 이렇게 견인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산 기념 사업회가 삼통 운동을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채워주세요. 식사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의 살림 공동체 이사장이시고요. 오늘 그렇게 나오셨었는데 이해학 목사님, 그 성남 중교회 원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춤을 다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기래 선생님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남원의 동학과도 김계남의 기계를 받아서 자랐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4.19 때 박기래 선생님은 갖은 고문을 당하셨죠. 저는 4.19 때 경찰 개머리판에 이마가 깨져서 네 조각이 나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던 때 그에게만 출소를 하셨는데 제가 환영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간의 평양 방문, 금강산 방문, 개성공단, 나무숲길 등등 모든 족적에서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16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시대를 살면서 그 어른이 우리 앞에서 우리한테 던진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질문입니다. 너는 양심이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거기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과제를 이 자리에서 무게를 느낍니다. 네. 그분은 많은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민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 하늘이 준 나 자신의 그 존엄에 대한 책임, 그것을 동시에 수행하신 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참 한심스럽게 짜겠습니다. 그저께인가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이란이 만일에 이란과의 협상이 안 되면은 대한국 군인들을 시켜서 쳐들어가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이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땅 뺏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를 담보물로 하고 어린 양으로 잡고서는 DMZ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휴전선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세계 제국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세계인들에게 뜯겨먹고 그간에 80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간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들어갔다는데 우리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80년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먼 세월이 지난 뒤에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조상이라고 얼마나 미련한 어른이라고 비웃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뺏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똥심을 써서 그 뺏어놓은 그 군사 작전권을 이명박이 1년간 연기한다고 하더니 박근혜가 그것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납을 미국에다 하고 미국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한미일 이런 소위 동맹 체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쟁 노름에 우리는 꼼짝없이 휘몰리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전쟁 무기를 사줬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모든 공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해줬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구입해준 무기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미국한테 맡기고 사는 이런 천박한 정치가 이 땅에서 80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심한 속에서 우리는 트럼프는 또 뭐 관세를 15%로 한다, 25%로 한다, 지 맘대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 저는 오늘 박기대 선생님 앞에서 넌 양심이 있느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패배적인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합니다. 맨몸으로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19, 5.18, 6월 항쟁 모든 것에서 공학의 정신이 거기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930번의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남은 나라에 먼저 돌멩이 하나 던져보지 않는 고귀한 그 평화민족의 정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랜드 코리아를 건설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쪽의 자원과 남쪽의 기술을 융합해서 세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해서 우리는 물류 중심이 되면 2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보장이 됩니다. 이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이 못 가게 막는 세력과 그 길을 피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가 변화되고 이젠 선거를 통해서 변화돼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이고 개벽입니다. 박기대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서 양심적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추모가 순서입니다. 우리 평화연대 이사장이신 윤영전 이사님 나오셔가지고 부용상 나오세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매년 초에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 우영산 허리길에 하늘만 우르르 솔바 사이로 세월이 바람하고 간사는 말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시들어지고 부용산 산허리에 하늘은 우러러 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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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들을 때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헌화 순서입니다. 저쪽에 헌화는요. 순서대로. 이제 마지막 단계는 헌화랑 단체 촬영이 남았는데요. 저희 생화 국화 그쪽으로 이렇게 쭉 줄을 쓰셔가지고 한 줄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단상에 이렇게 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체사진을 현수막 걸려있는 그 앞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중요하니까 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국가 쪽으로 쭉 이렇게 헌화 전원 참석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인원 파악도 됩니다. 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앞에 현수 같은 거 같이 찍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12시로 말이 또 필요합니다. 어땠어요?
방명이 안 쓰신 분들 쓰세요. (94세) 고령도 다 하셨으니까 하나 다 하시고 저는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한숨만 앞에 차가 있는데 한숨만 띄워보세요. 자, 권기장님이랑 박아선 씨랑 현수막 풀어가지고 일로 갖다 와주고 차가 있으면 거기서 찍을 수 없는. 탄신 100주년 축하드리고 아직 통일을 못 이루었는데 그래도 민주화 내란 청산은 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4주기 잘 마치고 좀 돌아갑니다. 아버님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가 생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권낙희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 부인 26주기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딸도 보고 전화번호도 받았습니다. 어머님.